민주당의 뉴욕시장 경선 후보인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이민법원에서 연방 요원들의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을 겨냥해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미군이 개입해 이란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지방세 소득 공제 한도를 다시 낮추려는 움직임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메디케이드 지원금도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수백만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에어프레미아 항공편이 엔진 이상으로 이륙 후 약 1시간 만에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도착까지 19시간이나 지연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뉴욕시장 경선 후보인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이민법원에서 연방 요원들의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정부는 랜더 감사원장이 사법집행관을 폭행하고 연방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어제 맨해튼의 이민법원 복도에서 법원 심리를 마치고 나온 이민자 남성과 팔짱을 낀 채로 IC 요원에게 영장 제시를 요구하다가 실랑이 끝에 체포됐습니다. IC는 최근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선 불법 이민자들을 붙잡아 곧바로 추방하는 단속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최근 며칠간 이민법원에 나와 방청석에서 심리를 지켜본 뒤 단속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이민자 가족들과 동행해 이들을 인근 지하철역까지 안내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랜더 외에도 연방 하원 의원들을 포함한 여러 민주당 정치인이 최근 몇 주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항의하고자 이민법원을 찾았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연방 요원들이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던 이민법원 복도에서 한 남성을 연행해 가려 하자 랜더 감사원장은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이 남성과 팔짱을 꼈습니다. 요원들은 랜더와 단속 대상 남성을 떼어놨고 이후 랜더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민법원 청사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IC 요원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데 영장이 요구되진 않는다고 이민법 변호사를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랜더 감사원장이 사법집행관을 폭행하고 연방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본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있으며 지난 14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뉴욕시 등 피난처 도시에 대한 대규모 추방 집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6일 뉴욕시경과의 공공안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추방 집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연방 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 집행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린 이민단속 요원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뉴욕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중범죄 이력이 있어 뉴욕시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불체자에 대해서는 단속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앞서 중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 등 27명의 갱단원들을 적발한 바 있다며 이 경우에는 뉴욕시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엔 뉴욕시가 적극적으로 불체자 정보를 이민 당국에 전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추방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도시 안전에 해를 끼치는 범죄란 부분에 대한 해석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민 옹호 단체들은 아담스 시장이 피난처 도시 수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의 경우 이민법을 어기고 불법체를 하는 것 또한 중범죄로 여기고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업소 밀집 상가에서 IC 요원들이 대낮에 이민자들을 추격, 체포하는 급습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의 저인망식 이민 단속이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 목격자들에 따르면 어제 오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한인 상권인 부에나팍 비치 블러버드 선상의 대형 쇼핑몰 빌리지 서클온 비치에서 IC 요원들이 이민자를 잡기 위해 추격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쇼핑몰에 나타난 IC 요원들이 라틴계로 보이는 한 남성을 체포하려 했고, 이에 이 남성이 도주하자 2명 이상의 IC 요원들이 그를 쫓는 장면이 많은 쇼핑몰 방문객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목격됐습니다. 일부 목격자는 이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IC 요원들이 추격하던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IC 요원들의 이 같은 저인망식 단속은 LA 한인타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 측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께 LA 한인타운 지역 구가와 그래머시 플레이스 인근에 IC 요원들이 나타났다는 제보가 한인회에 접수됐습니다. 한인회는 그러나 당시 한인타운에서 실제로 IC 작전이 벌어졌다거나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LA타임스는 이민 단속이 확대되면서 남가주의 많은 도시들에서 주민들이 외출을 꺼려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호손 지역에선 임산부가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포착되며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반트럼프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벌인 혐의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방탄조끼까지 소지한 채 쇠파이프로 자신의 차량을 부수며 시위대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지난 14일 열린 노킹스 시위 도중 한인 남성이 자해성 행동과 함께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시위대를 위협하다 체포됐다고 인디애나폴리스 지역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후 2시께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시내 중심가인 노스월러 스트릿과 웨스트 커크우드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블루밍턴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당시 현장에 차를 세운 뒤 쇠파이프를 들고 자신의 차량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위 참가자들과 시민들은 경악했지만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대 방향을 향해 위협적으로 금속 막대기를 휘두르며 물러서라며 고함을 질렀다고 복수의 목격자들이 진술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김 씨가 옆에 놓여있던 배낭 쪽으로 손을 뻗자 그 안에 총기나 다른 무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그를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 감시 카메라와 영상 증거를 확보했으며 목격자들의 진술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영상에는 김 씨가 전술용 방탄조끼를 바닥에 내려놓는 장면도 담겨 있었으며 실제로 조끼 안엔 방탄 패널이 삽입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을 겨냥해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은 이란과 협상이 여전히 가능하다며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지 않았으나 이젠 미군이 개입해 이란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스 소셜에 무조건 항복이라고 적었습니다. 별다른 설명은 없었으나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서지 말고 항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표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숨어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곳은 안전하다. 그는 쉬운 목표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에게 미사일이 발사되는 사태를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경고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선 우린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항복을 요구하고 최고 지도자 살해를 언급한 것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주류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항복과 살해 언급 외에도 이스라엘과 미국을 묶어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는 명백한 암시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 통치와 중동 지역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과 이란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를 다시 낮추려는 움직임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상원은 메디케이드 지원금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수백만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회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연방 상원 재정위원회는 549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 상한선을 $40,000에서 $10,000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한 패키지 법안에서 소득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선 기존 수준인 $10,000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미 4만 달러 상한선을 통과시킨 연방 하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소득과 세율이 높은 주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원 재정위는 이날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하원안보다 대폭 삭감하겠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혜택이 큰 주 정부가 병원과 요양시설에 부과할 수 있는 공급자 세금 상한선을 6%에서 3.5%로 낮춰야 한다는 안으로 이렇게 되면 의료시설은 내는 세금만큼 연방정부에서 매칭해받는 지원금을 덜 받게 돼 재정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또한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으려면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신체 건강한 성인이 주당 20시간 근무 또는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부양 자녀가 있으면 근무 요건을 면제할 계획이었는데 이보다 더 강화한 것입니다. 시행 시점도 연방 하원안 2029년보다 앞당긴 내년 12월 31일로 권고했습니다. 이 요건이 적용될 경우 수백만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엑스코퍼레이션이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엑스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혐오 표현, 극단주의, 허위 정보, 괴롭힘, 외국의 정치 개입 등을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뉴욕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X측은 혐오를 숨기지 말라 법으로 알려진 법이 수정헌법 1조와 뉴욕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어제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욕주 법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혐오 표현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 진행 상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건당 하루 최대 $15,000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법제화됐습니다. X측은 소장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떤 콘텐츠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있는 문제라며 이는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X는 이번 뉴욕주 법이 202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유사 법안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해당 법의 시행이 지난해 9월 연방항소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일부 중단됐고 이후 X와의 합의에 따라 당국은 올해 2월 공개 요건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장에는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호일먼 시걸 의원과 그레이스 리 의원이 X 머스크를 지목해 콘텐츠 조정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안한 행적을 보여왔다고 언급한 서한도 인용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에어프레미아 항공편이 엔진 이상으로 이륙 후 약 1시간 만에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체 항공편으로 한국 도착까지 19시간이나 지연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출발한 인천행 에어프레미아 YP112편은 이륙 약 1시간여 만에 엔진 이상이 감지돼 긴급 회항했습니다. 탑승자 모두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어프레미아 측은 직후 승객들을 인근 호텔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체 항공편을 출발시켰으며 승객들은 어제 오전 10시 20분 인천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지연된 시간은 약 19시간입니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엔진 문제가 감지돼 회항을 결정한 걸로 안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보잉의 B787-9 모델로 최근 인도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한 에어인디아 AI171편과 같은 드림라이너 시리즈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교전이 격화하면서 미국은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폐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대사관을 폐쇄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사관은 성명에서 현재 안보 상황과 이스라엘 이란 간 지속적인 분쟁으로 미국 대사관은 모든 미국 정부 직원과 그 가족에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거주지 및 인근에서 계속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사관과 함께 텔아비브의 영사 서비스도 같은 기간 동안 폐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사관은 아울러 미국 시민 개인의 출국 지원과 관련해선 현재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국제공항과 항구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90일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틱톡 매각 시한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이에 따라 6월 19일이었던 마감 시한이 9월 중순으로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틱톡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추가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장 기간 동안 매각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도록 행정부가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어제 야간 통행 금지령을 해제했습니다. 지난 10일 통금령이 선포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베스 시장은 통금령이 비교적 일부 지역에만 시행됐음에도 성공적 범죄 예방 및 진압 노력을 가능케 했으며 상점, 식당, 사업체 그리고 주민들을 보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물 파손과 상점 약탈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LA 시내 상인들은 통금령 해제로 고객들이 빠르게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타운의 주요 상점가는 여전히 황폐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고객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뉴욕주의회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의 교육 형평성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교육국이 주 전역 공립학교의 아태계 미국인 역사 교육 실태 조사를 조사하고 교육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커리큘럼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자문기구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은 아태 지역 미국인 공동체는 뉴욕주와 미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이들의 역사는 교실에서 종종 외면받고 있다며 이 법안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지 않는지에 대한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두 차례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도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